안녕하세요. 오늘 Hands-on Large Language Models 챕터 7 Advanced Text Generation Techniques and Tools를 리뷰할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이규철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모델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성능 자체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Advanced Techniques들을 탐색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롬프트와 LLM 조합을 확장하는 체인 구조,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메모리 구성 방식, 그리고 도구를 직접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에이전트를 활용해 추론과 행동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내용을 이번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랭체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랭체인은 LLM을 단순한 응답기가 아닌 도구를 쓰고 기억하며 추론을 하는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게 어떤 모듈들을 연결함으로써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새로운 기능을 하는 모듈을 구성해서 대화를 기능하는 메모리 모듈이나 여러 단계의 작업을 엔드투엔드로 설계할 수 있게 하거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모듈을 LLM 모델과 연결해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LLM이 원하는 요구 조건,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을 자동화 처리 가능하도록 합니다. 파이3와 같은 LLM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과 같은 템플릿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질문을 이 템플릿 안에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프롬프트 템플릿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LLM 모델과 체인으로 연결하여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LLM 모델에 입력으로 주고 싶은 내용만 입력을 하면은 이런 템플릿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모듈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체인 프롬프트는 프롬프트를 여러 개 만들고 그 프롬프트를 LLM과 체인으로 연결함으로써 복잡한 작업 같은 것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주어진다면 첫 번째 프롬프트에 입력이 추가되어서 LLM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응답으로 받은 것과 입력으로 넣어준 것, 그것을 다시 프롬프트 2 템플릿에 추가한 다음 다시 LLM에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아웃풋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성을 줄이고 프롬프트마다 조절을 함으로써 제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요약을 입력으로 주어지고 아웃풋으로 이 이야기의 풀 스토리를 만드는 LLM을 만드는데 우리가 세 가지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멀티체인 프롬프트를 구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타이틀, 제목을 만드는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두 번째에서는 캐릭터를,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스토리에 대한 아웃풋을 내는 프롬프트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먼저 입력으로 이야기에 대한 요약을 주어지면 이 이야기에 먼저 제목을 설정하고 LLM을 통해서 제목을 설정하고 또 이 제목과 이야기 요약에 대한 내용을 캐릭터 프롬프트에 추가한 다음 LLM에 입력으로 주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의 이름, 캐릭터의 성격 이런 내용들을 또 아웃풋으로 받은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제목과 캐릭터에 대한 내용을 이 스토리 프롬프트에 추가해서
LLM에 주어지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아웃풋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으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연결하려면 각 프롬프트에 맞는 업무가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프롬프트의 업무를 구성하려면 나눔 모듈이 역할을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템플릿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서머리가 주어지면 타이틀을 생성하도록 템플릿을 구성하여서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템플릿을 설정하는 방법이 코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예시로 들어준 첫 번째 타이틀 프롬프트에 대한 코드인데요. 이 타이틀 프롬프트의 템플릿을 살펴보면 제목을 만들어줘. 이 서머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템플릿을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은 타이틀 뿐이다 라고 정확히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 주어야 목적에 맞게 이 타이틀 프롬프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구성해서 LLM에 입력을 주어지면 서머리에서는 girl that lost her mother 이라는 서머리를 주어졌을 때 이렇게 타이틀만 아웃풋으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체인 프롬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예시에서 들었던 타이틀 캐릭터 스토리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건데, 먼저 앞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타이틀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는 서머리를 주어줬을 때 타이틀을 아웃풋으로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받는 캐릭터 프롬프트에서는 서머리로 처음 입력과 그리고 첫 번째 타이틀 프롬프트에서 아웃풋으로 받은 타이틀을 같이 템플릿으로 구성을 해줘서 이 이야기와 제목에 대한 캐릭터들을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받는 것은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 프롬프트에서 첫 번째로 입력을 넣어준 서머리, 그리고 처음 프롬프트에서 아웃풋으로 받은 타이틀,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 아웃풋으로 받은 캐릭터를 템플릿으로 넣어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스토리를 아웃풋으로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입력으로 넣어준 것은 서머리 뿐인데, 이 LLM 안에서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 체인이 연결이 되어서 여러 번 응답을 주고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스토리를 출력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LLM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메모리가 없다면 안녕, 나는 규철이야 라고 알려줘도 이렇게 응답을 규철아 안녕 이러면서 원하는 응답을 한 다음에 다시 내 이름이 뭐였지? 라고 한다면 LLM은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않는 메모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규철이라고 했던 이전 채팅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메모리 구성을 해줘야 나중에 LLM도 너의 이름은 규철이야 라고 이전 채팅 내용을 기억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어떻게 추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전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입력 변수로 프롬프트에 챗 히스토리까지 추가해서 프롬프트 템플릿에 변수 챗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전 대화 내용을 챗 히스토리에 모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구현은 쉽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토큰 수가 많아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긴 문맥을 다룰 수 있는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챗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 메모리는 최근 n개의 대화만 히스토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 입력되는 저장 내역을 경량화합니다. 이렇게 최근 대화는 유지하면서 오래된 대화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저장해야 될 내용들을 경량화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 메모리의 예시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개의 대화 내용만 기억하는 메모리를 구성을 하고 LLM을 체인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입력으로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줘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안녕, 내 이름에 대한 정보, 나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1 더하기 1이 최종적으로 뭔지, 진짜 질문은 이런 거고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3 더하기 3이 뭐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줬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3 더하기 3이 뭔지 이 두 번째 질문만 했을 때에 이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챗 히스토리에는 첫 번째 질문으로 했던 이 내용들과 그리고 AI에 대한 응답, 마틴 안녕,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한 입력으로 주었던 이 3 더하기 3이 뭔지 했을 때 AI의 응답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3 더하기 3이 뭔지에 대한 대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내 이름이 뭐였는지. 그런데 AI가 응답을 하죠. 그리고 너의 이름은 말틴이야. 그리고 챗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로 대화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메모리로 저희가 두 개의 채팅을 기억하도록 메모리를 구성을 해 줬는데 앞선 내 이름과 나이에 대한 정보 그리고 3 더하기 3을 물어봤던 정보들이 이 챗 히스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아웃풋 내용에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뭐지? 라고 했을 때 LLM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응답에서 저희가 이름과 나이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숫자 퀴즈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챗 히스토리에서는 최근 두 개의 질문인 내 이름이 뭔지 물어본 것 그리고 3 더하기 3이 뭔지 물어봤던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정보는 삭제되어서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아본 메모리 방식은 컨버세이션 버퍼 메모리로 모든 대화 내용을 하지만 너무 많은 히스토리가 쌓이면은 토큰을 초과하고 입력 출력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컨버세이션 버퍼 윈도우 메모리 같은 경우 최근의 대화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전 대화는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모리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대화를 요약해서 저장하는 방식인 컨버세이션 서머리 메모리가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메모리 같은 경우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렇게 사용자가 이름과 질문에 대한 내용을 LLM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이 챗 히스토리 자체를 LLM을 통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챗 히스토리의 프롬프트 템플릿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된 내용을 살펴보면 마틴이 어떤 질문을 했고 LLM이 이런 응답을 해줬다 라고 서머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화 내용 자체를 요약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핵심 정보를 유지하면서 토큰 수를 작게 유지하고 이전 대화 내용들, 히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게, 맥락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컨버세이션 서머리 메모리도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면 서머리 프롬프트 템플릿은 이렇게 챗 히스토리가 들어갈 부분에 서머리 내용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입력되는 변수는 이렇게 구성을 해줘서 메모리와 LLM을 체인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체인으로 연결한 이 LLM이 프롬프트에 입력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챗 히스토리가 구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마틴에 대한 내 사용자 이름에 대한 정보와 질문을 주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했을 때 출력으로 이름에 대한 내용이 마틴이었고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세션을 넘어가면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채팅에서 주고받은 개인정보들이 다른 세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렇게 서머리에도 첫 번째 내 이름에 대한 정보와 질문을 주었을 때 내가 LLM이 어떤 응답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요약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세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질문은 1 플러스 1을 물어보는 것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서머리에 우리가 이전 대화 내용들을 계속 누적해서 LLM을 통해서 서머리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이런 메모리 방식들을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는데 컨버세이션 버퍼 같은 경우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대화 전체를 그대로 모델에 넘기는 구조인데 구현은 쉽고 그 모든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토큰 수가 많아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긴 문맥을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되게 많게 든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윈도우드 버퍼 같은 경우 최근 일정한 개수만큼의 대화만 기억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모델에도 적합하고 최근 문맥은 정확히 반영할 수 있지만 오래된 내용은 잊혀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버세이션 서머리 메모리 같은 경우 되게 이상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앞에 두 가지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극복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LLM에게 이전 채팅 히스토리들을 LLM을 통해서 요약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LLM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요약해주는 LLM의 성능에 따라서도 이런 챗 히스토리 서머리를 해주는 것의 성능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이전트는 단순히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함께 갖춘 시스템입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LLM이 단독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계산기 아니면 인터넷 검색 아니면 API 호출 같은 외부 도구를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어떤 수학, 계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LLM이 틀린 대답을 내놓죠.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 LLM이 틀린 응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기를 사용하게 하면은 이런 수학적인 계산 질문을 줬을 때 LLM이 독단적으로 계산기를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계산기를 사용자가 질문한 이 수식을 계산기에 입력하고 그렇게 응답으로 받은 계산 출력을 최종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한 것처럼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LLM이 원래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작업도 해결할 수 있고 정확도와 다양성 모두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LM이 도구를 사용하고 반응을 주는 방식을 리액트라고 합니다. 이 리액트는 리즈닝 그리고 액팅을 줄인 말으로 리액트는 LLM이 먼저 생각을 하고 이후에 행동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리즈닝 같은 경우 도구를 사용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으로 그 도구를 선택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최종 출력을 얻는 원하는 출력을 얻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리액트 스텝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차트가 이제 리즈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즈닝으로 도구 선택을 할지 추론을 한 다음에 액션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 도구 사용 결과를 관측하고 observation 한 다음에 다시 어떤 다른 도구를 사용할지 아니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을 줄 수 있다면 응답을 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사용자가 맥북 프로의 US 달러 가격은 얼마고 그리고 이 가격을 유로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그런데 1달러당 0.85 유로라고 이 교환 비율을 가정했을 때 얼마인지 물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LLM은 먼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웹을 통해서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리즈닝을 하고 액션으로 구글에 이 맥북 프로의 가격을 검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과 상호작용을 해서 관측으로 이렇게 프라이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맥북 프로의 가격을 얻었으면 다시 생각을 하겠죠. 다시 생각을 해서 리즈닝을 해서 응답을 바로 줄지 사용자가 원하는 응답을 내가 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다시 이 가격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액트 사이클에서는 계산기를 써서 유로 환율을 계산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가격에 0.85만큼 교환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맥북 프로의 유로 달러 코스트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측된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진짜 최종적으로 응답을 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추론을 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출력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먼저 LLM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리액트 템플릿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는데, 먼저 툴스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줄 수 있는 변수를 구성해주고, 퀘스천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에 입력으로 무엇을 넣어주는지, 그리고 스타트는 LLM이 이제 도구를 사용할지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치 툴로는 덕덕고 서치 리저치라는 저희가 웹 검색을 하면은 결과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툴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계산기로는 LLM Math라는 기본적인 계산기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툴을 정해주고 툴에 어펜드를 해서 툴즈 리스트에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랭체인으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맥북 프로의 US 달러 가격과 교환비를 0.855로 했을 때 유로로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서 들은 예시와 동일하죠. 그래서 각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 리즈닝이죠. LLM이 이 맥북 프로의 최근 가격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전환을 해야겠다. 유로로 전환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액션으로 덕덕고 리절츠가 실행이 되어서 입력으로 맥북 프로의 US 달러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을 얻으면 이제 계산기를 액션으로 실행을 해서 계산기가 이렇게 최종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제 내가 최종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최종 출력으로 이렇게 US 달러로는 이 정도 가격이고 유로로 환산하면 대략 이 정도 가격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챕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인 구성을 배웠는데, 이렇게 체인을 구성함으로써 프롬프트 템플릿을 연결하여서 반복 사용이 가능한 텍스트 생성, 이 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다음으로는 메모리의 종류 세 가지를 확인해서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방식이나 일정 개수만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LLM을 통해서 요약을 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도 비교를 해보았고, 그리고 에이전트 개념을 통해서 LLM이 외부 도구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구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리액트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추론하고 행동하고 관찰을 통해서 다시 추론을 할지 아니면 최종 출력을 할지 반복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서 복잡한 작업을 좀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